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이었는데요. 다들 좀 풍성하고 여유로운 한가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추석 연휴가 되게 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 깜빡하니까 금방 끝났어요. 사라졌더라고요. 예. 잘 보내셨어요? 저도 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속이 네. 아직도 좀 더부룩한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좀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장시간 네. 음식 준비하시고 운전하시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의 우울과 무기력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건 바로 휴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뭐 가벼운 명상, 운동 같은 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또 남편분들 이것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물도 좋지만요. 가사일 좀 대신해 주시고요. 명절 후유증을 위해서 좀 아내분들에게 좀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것도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굉장히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는 다시 들녘으로 나가서 어제부터 또 바쁜 일과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를 끝낸 후에 농산물 시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농산물은요, 새송이버섯과 무화과고요. 가공식품으로의 개발이 활발한 고구마를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시죠. 네, 9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시죠. 반입량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과일 1,077톤, 과일과채 1,277톤, 일반 채소 6,058톤으로 총 8,412톤 들어왔습니다. 연휴 전에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2,607톤 정도 더 많은 물량이 반입된 상황입니다. 대추 반입 물량 보시죠. 1,083톤 들어왔습니다. 연휴 전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814.8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이네요. 대추 10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8,122원, 최고가는 1,400원, 최저가는 6,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명절 전에는 9,565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8,122원을 기록했습니다. 1,443원 정도 떨어진 가격에 낙찰됐네요. 대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13,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9월 17일 같은 경우 8,000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오르면서 오늘은 8,12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번엔 생고추 보겠습니다. 170.2톤 들어왔고요. 네, 138.1톤 지난주에 들어왔던 물량이고 명절 전보다 32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홍고추 10kg 상품 평균가는 75,520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10만 원, 최저가는 5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평균가 75,520원인데요. 사실 추석 전에는 27,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많이 올랐죠? 43,400원을 상승하면서 75,520원에 낙찰됐습니다. 홍고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보도록 하죠. 9월 8일 32,000원대를 기록했었는데요. 그 후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계속해서 오름세고요. 9월 27일 오늘입니다. 7만 원대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엔 호박도 보겠습니다. 415.9톤 들어왔습니다. 259.5톤과 비교했을 때 156.3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단호박 8kg 상품 평균가는 22,880원에 낙찰이 됐고요. 최고가는 25,500원, 최저가는 2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평균가 22,880원입니다. 지난주와 비교해볼까요? 4,547원 더 상승했네요. 22,880원에 낙찰됐습니다.
단호박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역시나 보겠습니다. 8월 29일 17,702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조금씩 상승세를 나타냈었고요. 하지만 9월 20일 추석 전 같은 경우 살짝 가격대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명절 후에 상승세 나타내면서 오늘은 22,0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네, 참나물도 보겠습니다. 16.55톤 들어왔네요. 15.51톤 지난주에 들어왔던 물량인데 1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네요. 참나물 4kg 상품 평균가 보죠. 22,620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23,200원, 최저가는 22,2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22,620원이고요. 명절 전에 지금 12,000원대 시세를 형성을 했었는데 역시나 9,916원, 약 10,000원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참나물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37,000원대를 기록했었고요. 안타깝게도 최고가를 형성한 이후로 그 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가격이 9월 21일 7,900원대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명절 후에 힘을 내주면서 오늘 22,62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배추도 보겠습니다. 287.4톤 들어왔습니다. 네, 명절 전에 173.2톤 들어왔었는데요. 114톤 역시나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빨간 양배추 8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3258원, 최고가는 32,000원, 최저가는 29,500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3만 원대였고요. 추석 전에 29,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등락가 보니까 742원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빨간 양배추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18,500원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상승했다 하락세를 반복을 했었습니다. 9월 8일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그래도 그 후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32,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전년도 30일, 이번에는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2017년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8월 29일 같은 경우 올해 17,560원의 시세를 형성했었는데요. 지난해보다 시세가 좋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간격을 조금씩 벌려나가면서요. 9월 27일 오늘도 역시나 3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좋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빨간 양배추입니다. 충북 제천시가 25,816원, 강원 횡성군이 29,982원, 그리고 강원 평창군이 25,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케일도 보도록 하죠. 9.757톤 들어왔습니다. 7.65톤이었는데요. 물량이 역시나 상승했습니다. 2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케일 2kg 상품 평균가 보자 5,641원이었고요. 최고가는 6,700원, 최저가는 4,6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명절 전에 가격이 3,411원의 평균가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5,641원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명절 이후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2,230원 오르면서 5,641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케일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가 보도록 하죠. 9월 8일 36,000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9월 17일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이 9월 17일을 기점으로 조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습니다. 6,7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번엔 전년도 30일 평균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건 최고가였고요. 이번에는 평균가입니다. 8월 29일 지난해보다 올해 그래프가 더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상승세 나타내면서 9월 8일 같은 경우 올해 33,000원대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요. 지난해보다 더 좋은 시세를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9월 17일부터는 그 간격이 좁아지면서 지금 현재는 5,641원에 거래가 되는데요. 지난해보다 그래도 시세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케일입니다. 경기 이천시가 3,313원, 경기 여주군이 5,063원에 낙찰이 됐고요. 경기 양평군은 4,17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이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7,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도 볼까요? 여주군이 가장 높았네요. 5,06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채소입니다. 새송이 버섯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들어왔는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하시죠. 버섯 반입 물량 254.5톤 들어왔습니다. 추석 전에 329.2톤 들어왔었는데요. 74톤 정도 더 적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새송이 버섯 2kg 상품 평균가 6,794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8,000원, 최저가는 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6,794원이고요. 추석 전은 지금 6,200원대를 기록했었는데 시세가 좀 올랐습니다. 506원 상승한 가격 6,794원에 낙찰됐습니다. 새송이 버섯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가 보도록 하죠. 9월 20일 추석 전이었습니다. 11,000원대로 최고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는데 하지만 오늘 바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년도 30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평균가입니다. 지난해 그래프와 실선 올해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8월 29일 같은 경우 지난해 시세와 올해 시세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9월 8일 같은 경우 전세가 역전되면서 9,000원대 시세를 받으며 지난해보다는 좋은 가격을 기록했었고요. 하지만 9월 17일을 기점으로 전세가 역전된 상황입니다. 오늘 6,794원에 거래가 됐고 지난해보다 지금 시세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평균가까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는 또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이 나고요. 말 그대로 오늘이 경매 첫날이 이곳 가락동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뭐 가지부터 고추부터 피망부터 꽤 많은 농산물들이 평소보다 많이 반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인 새송이 버섯은 또 경매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경매사님 직접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이쪽 새송이 맞죠? 네, 맞습니다. 또 산처럼 쌓아놓으신 거 이건요? 네, 출하되는 물건을 지금 하역해놓은 경매 네. 진행하려고 지금 적재해 놓은 겁니다. 경매 준비 중인 네, 버섯인데요. 네. 말 그대로 어떻게 경매사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긴 연휴 끝이라 말 그대로 연휴 끝나고 시작한 오늘 근무 첫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솔직히 좀 힘드셨죠 오늘? 네, 예. 왜냐면 연휴 끝나고는 좀 일하기 싫어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의견이 있죠. 자, 좀 더 활기차게 그러면 말 그대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전반적으로 연휴 끝나고 가락동의 지금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 편인가요? 이제 연휴가 지난 관계라고 재고 농가들에서 재고를 한 번에 올렸기 때문에 일단 반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인 농산물들이 지금 다 반입이 좀 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새송이 버섯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네. 명절에 정말 대목을 톡톡히 본 버섯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버섯 요리 많이 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드셨어요? 새송이 버섯 많이 먹었습니다. 새송이로? 네, 네. 요리를 직접 안 하셔가지고 부침인지 뭐 찌개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새송이 버섯 말 그대로 추석 이후에 또 수요 상태는 지금 어떤지 좀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네, 새송이 버섯 모든 버섯류가 새송이 버섯도 그렇지만은 네. 기온이 하락되면서 구이용이나 찌개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소비는 앞으로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 그대로요. 추석에 좀 대목을 누렸던 농산물들은 연휴가 끝나면 살짝 주춤하기 마련인데요. 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새송이 버섯은 더 인기가 좋아진다고 이렇게 더 말씀을 좋아야죠. 해주셨습니다. 오늘 들어온 좀 어떻게 반입량 체크를 해보셨을 텐데 네. 어느 정도로 좀 들어와 있나요? 지금 명절 전보다도 한 10%에서 한 15% 정도 물량이 늘었습니다. 지금 늘어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전년 대비하고 좀 비교를 한다면 어때요? 지금 전년 대비 물량으로는 명절 지나고 난 물량도 전년 대비 한 보합세 물량이 전년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렇게 반입량이 갑자기 늘어났다 하면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사실 가격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가격에 영향을 바로 미치기 때문에 네. 오늘 좀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명절 전 시세보다는 한 20% 정도 하락된 시세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kg 벌크 기준에서 평균 5,000원에서 한 6,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4kg 봉지 기준은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사실 좀 가격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예. 네.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반입량 증가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유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추석에는 굉장히 이제 대목을 맞으면서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수요가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 명절 수요가 네. 지났기 때문에 이제 반입량에 비해서 수요를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당분간은 이번 주까지는 아마 전년 대비 시세 보합세로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네. 재고는 좀 어느 정도 남았는지 궁금한데 반출 상황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어제 이제 첫 경매를 했기 때문에 네. 중도매들 대형 유통업체나 중소형 마트들이 그 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물량은 충분히 100% 지금 유통이 된 걸로 재고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반입량이 늘어났는데 또 살짝 재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깔끔하게 반출이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이제 새송이 버섯을 좀 고르는 요령을 좀 먼저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중도매인들이 또 특히 좋아하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그 버섯이 있는지 좀 보고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하나 네. 꺼내서요. 네, 좀 큼직한 새송이 버섯을 좀 보면서 우리 중도매인들의 사랑을 받는 버섯은 어떤 버섯일까요? 이제 갓 크기가 일정한 걸로 원형으로 일정한 걸로 네네. 갓 길이나 갓 크기가 일정한 걸로 해서 색택이 맑고 선명하고 그리고 지금 유통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이 유통 과정에서 하루 이틀 소비자한테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적은 걸로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적은 걸로 중도매인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보관하는 요령 좀 살짝 짚어주시네. 우리 소비자분들 새송이 버섯 좀 저렴해서 많이 두고두고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네. 예, 상온에서보다 일단 저온 지금 요즘에 냉장 시설이 좋기 때문에 상온보다는 그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은 네. 뭐 한 일주일 보름 정도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네. 혹시 드시다가 잔품이 좀 나오면은 건조해서 다음 식재료로 쓰셔도 무난할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네. 다른 또 농산물하고는 다르게 버섯은요, 우리가 또 건조해서 또 이렇게 네. 팔팔 끓이다 보면은 또 다시 그 식감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고두고 먹을 수가 있는데, 자, 벌써 이제 목요일, 내일 금요일까지 이제 뭐 주말 경매까지 남아 있는데, 네. 내일 경매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제 아무래도 제수용품이나 그 가정에서 음식을 많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게 소진이 되려면 한 2, 3일 며칠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뭐 큰 기대는 못 할 것 같고요. 뭐 전년 대비 뭐 보합세로 시세는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또 가족들 함께 하려고 넉넉하게 음식들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집도 냉장고마다 지금 명절 음식이 아직 꽉꽉 차 있거든요. 네. 경매사님은 어때요, 냉장고? 예. 저도 버섯. 예. 네, 저도 지금 혹시 뭐 먹다가 좀 남는 게 있으면은 네. 건조해서 다음에 뭐 된장찌개라든지 네. 찌개에 넣어서 먹으려고 건조를 시키려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에 대한 그 새송이 버섯 경매상은 너무나 꼼꼼히 짚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 가락동에서 알아본 새송이 버섯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추석에도 인기가 좋았지만요. 말씀대로요. 선선해지면서 버섯의 인기는 더욱 높아진다고 하니까 산지에 계신 분들 좀 안심하고 넉넉히 출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채소 새송이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농업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가락공판장의 송충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예. 네. 먼저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요. 어제 저녁부터 다시 도매 시장의 경매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현장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어땠나요? 채소류하고 과채류 경우에는 추석 이전보다 약간 많은 물량이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일의 경우에는 사과배가 급격하게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거래한 물량이 지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사과, 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새송이 같은 경우는 추석 전후에서 좀 어땠습니까? 추석 이후 미묘하게 감소했지만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버섯류 거래 물량에서 이 새송이 버섯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락시장 버섯류 반입 중에 새송이 버섯은요, 약 한 32%를 차지하고 있었고, 아마 버섯류 중에서 최고의 거래량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버섯 중에서 최고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새송이 버섯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가격이라든지 반입량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반입량은 이제 전년 대비 0.3% 증가되었고요. 미미하게 가격 차이는 있지만 2kg 상품 기준으로 전년 평년과 비슷한 8,000원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 송이버섯이 추석 연휴에 또 화제였잖아요. 왠지 그랬었죠. 아시죠? 네. 네, 사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보내줬을 때 이산 가족분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맞아요.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보고 가슴이 좀 뭉클하긴 했는데요. 근데 뭐 새송이 버섯이 또 이 자연산 송이버섯 대용품으로 재배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 새송이는 이제 느타리 버섯을 품종 개량해가지고 정식 이름은 큰 느타리 버섯인데요. 식감이 좀 송이버섯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지금 새송이버섯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느타리 버섯 품종에서 개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현재 이 새송이 버섯은 어떤 품종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제 품종으로는 큰 느타리 1호, 큰 느타리 2호, 새송이 1호, 에린이 3호, 곤지 4호, 설송 등이 있고요. 큰 느타리 2호 품종이 이제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고 선호도도 높은 곳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름이 되게 귀엽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이 새송이 버섯은 주출하 지역이 어디로 볼 수 있나요? 예, 그 충남 천안 그리고 경북 김천, 성주, 문경, 상주 지역에서 가락시장 반입량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착황 상태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새송이는 자연재해 영향을 덜 받는 시설 재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작황은 전년이나 평년과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 새송이 버섯 그럼 재배할 때 어떤 부분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배지 재료의 종류와 배지 조성 비율, 그리고 후숙 배양 기간, 그리고 생육 환경 조건, 그다음에 살균 중에 온도 편차 등에 따라 품질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최고 품질의 새송이 버섯을 재배하고 싶을 텐데 어떤 새송이 버섯이 좀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까? 새송이 버섯은 이제 무게, 모양, 색깔, 신선도 등에 따라서 이제 경락 가격이 좌우되고 있는데요. 무게는 한 개당 한 45g에서 50g 미만. 모양은 좀 가시 우산 형태로 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예. 뒤집어지거나 그 터짐이 없고, 그리고 자루는 굵고 고든 거. 그 색깔은 품종 고유의 색깔을 갖춘 것이 좋고, 신선도는 육질이 부드럽고 단단하고 탄력이 있고 고유의 향이 뛰어나야만이 가격이 좋게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새송이 버섯 출하량은 좀 어떨까요? 정년, 편년 동기간과 비슷한 물량이 반입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2kg 상품 기준 약 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지도 전망해 주시죠. 2kg 상품 기준으로 7,000원 후반대에서 8,000원 초반대를 형성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새송이 버섯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새송이 버섯이요 면역력을 키워주고 또 각종 소화 기능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좋군요. 네, 많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입니다. 오늘 과일 경락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품목은 사과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82.47톤이고요. 62.68톤 증가했습니다. 이 과일 전일 반입량은 지난주 토요일 기준이니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 중에서도 홍로 품종이고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2,41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기준 평균가는 25,846원이었고요. 오늘은 22,411원, 3,435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30일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 30일에 66,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하락하면서
9월 27일 오늘은 바로 33,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균가입니다.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선이 지난해고요. 이 실선이 올해인데요. 9월 3일 같은 경우는 53,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았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비슷한 가격대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22,4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는 다소 하락한 가격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품목입니다. 토마토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251.7톤이고요. 157.7톤 지난주 토요일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비교해서 94.02톤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완숙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6,047원이고요. 27,972원에 비해서 오늘은 1,925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30일 최고가입니다. 8월 29일 15,000원대 기록하다가 9월 12일 무려 72,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2일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오늘은 34,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마찬가지로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5만 원대를 기록했고요. 12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6,000원대.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높은 가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방울토마토입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19,041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919원 지난주 토요일 기록했고요. 그때에 비해서 112원 하락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최고가입니다. 9월 3일에 3만 원대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9,000원 정도 하락한 오늘 21,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전년도 30일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월 8일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일 때 27,000원, 그리고 오늘은 19,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이맘때는 지난해보다는 약간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포도입니다. 197.8톤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327.3톤 들어왔는데 그때보다는 123.5톤 하락했습니다. 가격 보죠. 샤인 머스캇 품종입니다. 2kg 상품, 평균가 23,140원에 거래됐습니다. 2693원보다는 2,447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30일 최고가입니다. 9월 17일 때 25,000원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27일은 오늘 역시나 24,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전년도 30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이고요. 9월 8일 같은 경우는 14,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은 가격이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은 23,000원대,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단감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70.57톤 기록했습니다. 추석 전에 비해서는 8.476톤 상승했습니다. 서촌 품종이고요. 10kg 상품 평균가 27,811원. 지난주 토요일과 같은 가격 거래됐습니다. 27,811원이고요. 최근 30일 최고가입니다. 9월 17일 추석 전에 48,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20일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28,000원, 오늘은 4,000원 상승한 32,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단감 서촌 품종인데요. 평균가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선이 지난해, 실선이 올해입니다.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7일 때는 38,9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았고요. 20일 19,000원대로 하락했다가 오늘 27,000원대로 반등하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감귤 온주입니다. 10kg 상품 평균가 11,565원이고요. 지난주 토요일과 같은 가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11,565원입니다. 복숭아 경봉 품종입니다. 10kg 상품 평균가 21,000원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추석 전과 같은 가격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과일이죠. 무화과 경매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전체 반입량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57.78톤이고요. 추석 전에는 16.9톤 들어왔는데 그때보다는 40.88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548원입니다.
추석 전은 4,685원, 137원 소폭 하락했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입니다. 9월 3일 때 7,000원대를 기록했다가 상당히 큰 낙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인 오늘은 4,548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년도 30일 평균가와 올해 30일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큰 낙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달 들어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4,548원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산지별입니다. 전남 영암군 무화과의 주산지인데요. 3,680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목포시 3,78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영암군 6,500원이고요. 평균가는 목포시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3,781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과일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 무화과의 전문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과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의 과일, 바로 여왕의 과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기도 하고요. 무화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무화과 얘기에 앞서서요. 이 도매시장 개장 첫날의 과일 물량 어땠는지부터 좀 살펴보죠. 예, 가락시장 과일 반입량은 이제 추석 명절 주품목인 사과배 그리고 수확 시기에 종류되는 이제 복숭아 등이 대폭 감소해 가지고요. 오늘은 평소보다 한 약 50% 감소한 843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의 과일 무화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석 때 전체적인 반입 물량이라든지 가격은 어땠습니까? 무가온 시설 재배 확대로 물량은 전년 대비 12.6% 증가되었고요. 가격은 9월 15일 이후부터 약 50% 하락된 1kg 상품 기준으로 3,000원 중후반대로 거래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9월 15일 이후부터 약 한 50%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상 여건 악화로 좀 상품성이 저하된 게 크게 원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1kg 상품 기준으로 4,000원 중반대를 형성해가지고 전년 동기간보다는 약 10% 하락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했다면 출하 농가 입장에서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어느 지역에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까? 그 전남권인 영암, 목포, 해남, 한평, 신안에서 지금 노지와 하우스 무화과가 지금 동시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10월 말까지 출하가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 무화과 하면은 영암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주출하 지역인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 농업인의 그 자립과 그다음에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에서 2008년도 클러스터 사업단 창립 등 지원 강화로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암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지역에서 무화과가 생산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화과는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그 내한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15도인 지역에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암만 해도 그 전라남도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무화과 재배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무화과 재배는 그 노지 재배하고 무가온 시설 재배로 나뉘는데요. 네. 단순 이제 비가리 마우스로 상태로 재배하는 무가온 시설 재배가 지금 각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시설 재배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송충호 본부장이 바라보기에 시설 재배의 장점은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암만 해도 그 재배 관리가 좀 용이하고 그 고품질 생산과 수확량 증대를 도모하고 그리고 기상 재해라든지 이 병충해로부터 좀 안정적으로 생산은 물론 그 출하 시기도 조절할 수 있어서 장점으로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무화과가요, 이 해남군의 뭐 특화 작목이자 또 소득 작물이라고 해요. 해남군에서요? 네, 해남군에서. 그래서 또 이 시설 무화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농가에 전화 연결을 좀 해봤거든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 땅끝 해남에서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는 박종권입니다. 네, 앞서 영암에서 전체 무화과의 한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봤는데 그럼 네. 해남 지역에서의 무화과 생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영암하고 이제 비교하자면 영암은 이제 그 노지 무화과 대세고요. 예. 저희는 이제 시설하우스 재배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재배 기술이나 이런 거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들었을 때도 뭐 노지 재배가 있고 시설 재배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뭐 노지 재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독특한 재배법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던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은 그 토경 재배가 아니라 그 컨테이너 상자에다가 네. 그 양액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노지 재배하고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시설 재배 현장을 좀 보고 있거든요. 이 하우스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직접 느끼시기에 시설 재배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이제 용이한 게 우리 시설 재배는 그 어떤 외부적인 뭐 비나 그 이런 게 그 구애받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을 감수량을 조절해서 좋은 고품질 무화과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가요 다 좋은데 참 맛있고 좋은데 보관하기가 좀 어렵고 쉽게 상할 수 그렇죠, 있어서 빨리 그게 썩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유통 과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냉장 탑차를 이용해서 그 도매물류센터까지 안전하게 그 당일 물량을 그 도착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화과가 상하지 않게끔 그런 네. 출하 시스템을 갖고 있군요. 예. 네, 근데 특히 해남에서는 친환경 무화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친환경 무화과 어떻게 만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우리 농가들이 전체 그 90% 이상이 그 친환경 인증을 받아갖고 같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예. 같이 공동 출하하고 공동 생산하고 공동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해남 친환경 무화과 정말 얘기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좀 많이 사랑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전화 연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무화과 시설 재배로 농가 소득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좀 들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본부장님 무화과 수요가 어디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 좀 살펴주시죠. 예, 무화과에는 그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피신이 있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요. 그리고 섬유질이 많아 그 변비 치료에 좀 도움이 되고 네.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이국적이고 좀 새로운 특성까지 많게 찾는 소비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좀 꿀과 시럽, 잼, 차, 요거트, 피자 등의 지금 식품 활용도가 증가되어 있어가지고요. 매년 10에서 20%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 같은 경우는 쉽게 상하기 때문에 키울 때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재배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무화과가 의외로 손이 많이 가는 이제 과일로 1년에 9개월 이상을 관리해야 합니다. 네. 그 열매 맺는데 이제 장애가 되는 잡순을 그때그때 좀 제거해줘야 하고 예.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그 감싸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창 더울 때는 열매가 크고 그 껍질이 좀 그 얇지만 찬바람이 불면 열매도 작아지고 껍질도 두꺼워져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유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다뤄야 하는 과일인 것 같네요. 소중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근데 병충해도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예, 그 잎과 열매에 피해를 주는 응애화하고 총체벌레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하우스 내 잡초를 수시로 제거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또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맛이 좋은 무화과를 고르는 팁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이거 잘 익은 무화과는 그 밑동 부분이 작은 열십자 모양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갈라진 부분이 건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젓갈색을 균일하게 띠고 있고 또 안쪽 가육이 빨간 무화과가 신선하고 당도도 높습니다. 네. 또한 그 꼬투리 부분이 마르거나 변색되지 않아야 좋은 무화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구매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신비의 과일, 또 여왕의 과일로도 불리는 무화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집중 작물은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경매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들어왔는지 보시죠. 98.72톤 들어왔습니다. 추석 전 물량도 볼까요? 네, 6.38톤 들어왔었는데요.
명절 전보다 92.34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구마 10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29,914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는 2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가 29,914원이었고 명절 전도 역시나 29,000원대긴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세가 좀 떨어졌네요. 74원 하락한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고구마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39,961원으로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9월 20일 27,000원대까지 하락했었고요. 그래도 명절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는 29,91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년도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지난해 그래프와 올해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지금 더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8월 29일 같은 경우 39,000원대 시세를 기록을 했었고 그 후로 계속해서 조금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가격이 더 좋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마 경기 여주군이 19,639원에 낙찰됐고요. 전북 익산시가 24,991원, 충남 당진군이 21,30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이 천안시 45,000원에 낙찰됐고요. 역시나 평균가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이 천안시였습니다. 27,07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집중 작물 고구마 경매 시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경매 현장 분위기 또 그대로 전해드려야겠죠. 이경화 팜캐스터 불러보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보는 집중 작물 그 주인공은요? 고구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이 고구마를 좀 꼼꼼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왜 집중 작물로 또 고구마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우리 이제 또 뭐 많이 찾게 되고 또 네. 우리가 또 웰비메이밍 하다 보니까 이제 고구마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이제는요. 우리가 사실 어릴 때는요. 추운 날 좀 이렇게 언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먹던 고구마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사계절 내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매사님 솔직히 일주일 동안 고구마 한 어느 정도 드세요? 일주일에 한 뭐 5번 정도 먹고 있습니다. 5번이요? 네네. 근데 고구마를 계속 먹으면 이렇게 뭐랄까 장운동이 활발해진다고 할까 이렇게 좀 소화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소화가 장운동을 활발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일 동안 드시면 가락동을 네. 이렇게 뿡뿡뿡 하시면서 다닐 것 같아요. 자나깨나 그냥 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섬유질이 풍부해서 특히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식으로 굉장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저도 아침에 좀 밥 잘 안 먹을 때 이렇게 고구마 한두 개 이렇게 좀 먹고 가거든요. 그럼 왠지 좀 든든해지는데 요즘은 어때요? 이렇게 정말 수요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경매할 때 보면은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나와 있는 가락동은요. 지금 이제 경매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농산물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시끄럽긴 하지만요. 지금 살아있는 가락동을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보고 계십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고구마 품종을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옛날에는 이게 호박고구마하고 방고구마 두 가지를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 호박고구마, 풍원미, 호감미, 방고구마, 신건미, 호방고구마로 해가지고 품종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이후에도 더 많은 품종이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제일 많이 반입되는 게 이 6가지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게 이제 호박고구마하고 호박하고 밤을 섞고 이제 호밤 고구마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호방고구마. 네. 어느 쪽이 인기가 많아요? 호밤이에요? 호박이에요? 아무래도 호밤은 호박하고 방고구마하고 거의 중간이기 때문에 이 방고구마의 그 퍽퍽한 맛 그런 걸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방고구마가 아무래도 좀 인기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장 고민이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건데 짬짜면이 네네. 나왔잖아요. 예. 호박이냐 밤고구마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장점만을 쏙쏙 뽑아서 네. 식감을 훨씬 좋게 만든 게 호박 고구마인데 볼 수 있죠. 어때 이렇게 좀 주출화되는 고구마들의 경매 상황을 좀 꼼꼼하게 짚어주세요. 네. 현재 호박고구마는 현재 뭐 맛이 그렇게 들지 않았어요. 숙성을 시켜야 되지만 꼭 맛이 있는데 그럼에도 시장에 그 호박고구마 없기 때문에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형성이 되고 있고 방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2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품이. 지금 사실 보면은 고구마 한창 지금 출하 시기잖아요. 나 수확식이죠? 아니, 그러니까 수확식인데 어때? 반입량은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제 한 달 기간이 수확 시기예요. 이제 지금 한 달 동안에 고구마를 다 캐야 될 그런 상황이고 저장을 넣어야지만 저장해야지 내년 7월 달까지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지금 약간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다른 이제 작물들과는 달리 고구마는 수확을 한 후에 한 달 정도 이제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그 시기인 거죠, 그러면? 숙성은 이제 오래될수록 이제 맛있는 거고 네. 지금 한 달 기간이 이제 수확 시기입니다. 수확 시기. 네네. 날씨가 추워지면 고구마를 캘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참 캘 시기죠. 서리가 오면 이제 고구마를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입량 좀 감소했다라는 네네네. 말씀. 네네네. 말 그대로 수확과 출하는 조금 별개인 문제네요. 그렇죠, 고구마는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오늘 중요한 이제 고구마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좀 높이 보여주세요.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좀 보랏빛깔이 너무나 탐스러운데 네네. 중도메인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고구마라면 소비자들이 또 다 선호하듯이 네. 일단 색택이 좋아야 색깔이 좋아야 되고 모양도 이뻐야 됩니다. 고구마지만은. 그리고 맛도 있어야 되지만 특히 맛이지만 첫째가 눈으로 먹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으로 먹습니다. 눈으로 네. 먹기 때문에 이게 깔이 뽀얀 보랏빛 깔을 내야지만 이뻐요. 네. 좋은 시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한 요 정도 크다고 좋은 건 아니죠? 요 정도 그렇죠. 사이즈가 좋은 거죠. 이 정도가 상품 기준입니다. 이게. 한 이제 성인 한 주먹 정도 좀 되는 크기인 것 같은데요. 성인 주먹만 하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고르게 흠집 없이 이렇게 매끈한 게 또 맛있는 고구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지 입보다 또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말씀이 맞는 것 네네.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내일 경매 남아 있는데 연휴 끝나고 이제 첫 주말이란 말이에요. 네네. 예, 고구마 경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앞으로? 예. 뭐 시장 반입 물량은 그렇게 뭐 많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시세도 그렇게 뭐 반등하지 않고 약보합세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게 모든 우리는 작물들이 너무나 등락이 좀 오락내락하면은 사실 산지에 계신 분들이 가장 고충이 심한 편인데 우리 고구마는 말 그대로 좀 보합세로 좀 쭉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인기는 더욱 높아지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상 가락동에서 살펴본 고구마에 대한 집중 작물 여러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고구마 경매사 박찬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중 분석 나우 고구마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마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초 본부장님. 예, 경기 여주하고요, 충남 당진 논산, 그리고 전북 익산 고창, 그리고 전남 해남 지역 등에서 고구마가 좀 가락시장 반입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고구마가 지난달까지 날씨가 참 안 좋다 보니까 작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잖아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난달보다는 좀 기상 여건이 양호해가지고 작황이 좀 다소 좋아진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근데 고구마는 이 품종별로 아주 심기 이후에 며칠이 지나야 또 알맞게 익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알맞게 컸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고구마는 좀 일반적으로 아주 심기 이후 한 120일을 기준으로 수확을 하고요. 궤근이 자라는 속도가 빠른 풍원미, 다운미 등의 품종은 110일 정도에 수확하고 호박고구마인 호감미 품종의 경우에는 130일이 이상이 지난 다음 수확을 해야 수량도 적정하고 상품성이 뛰어나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호박고구마의 대표 품종 호감미, 그리고 밤고구마의 대표 품종 진율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품종의 특징이라든지 장점이 있을까요? 예, 호박고구마인 호감미는 그 당도와 식감이 우수하고 그 성인병 예방 등의 효능이 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요. 예. 그 밤고구마인 진율미는 맛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으며 다수학 조기 재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은 이 둘의 그 장점을 합친 호박 밤고구마가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고구마 먹을 때마다요, 호박 고구마는 또 그대로 아쉽고 밤 네. 고구마는 또 그대로 아쉽고 해서 좀 합쳐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호박 밤 고구마가 나오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호밤고구마라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의 국산 품종 개발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또 어떤 이유에서 좀 이렇게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고구마는 국내에서 관련 산업 규모가 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농가 소득 증대에 고구마의 중요성 또한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구마 산업이 이제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고구마 품종 점유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해충에 약한 외국인 품종보다 식미가 우수하고 병해충이 강한 고구마 품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국내 고구마 품종 재배와 또 가공에 힘쓰는 농가가 있어서 저희가 또 직접 전화 연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고구마 농사 또 얼마나 짓고 계십니까? 고창군에서 고구마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성균의 고구마의 박정기 이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품종의 고구마를 또 농사를 짓고 계신가요? 국내 품종인 호박고구마 계열인데요. 네. 호감미를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고구마의 절반 이상이 외국 품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호감미를 재배하게 됐습니까? 지금 오랫동안 외국 품종 고구마가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네. 외국 품종의 호박고구마 경우 재배 도중 절반이 병해충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가고 고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예.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 이준설 박사님하고 남상식 박사님 이렇게 추천으로 해서 품질 좋은 이렇게 국내산, 국내 품종이 호감미를 이렇게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호감미가 우리 기후에 또 잘 맞는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호감미가 또 다른 품종에 비해서 어떤 점이 또 좋을까요? 예, 아까 앞전에도 말했지 병해충에 강해서요. 네네. 재배가 쉬워진 부분이 있고요. 또 영양적으로나 식품 인체에서 이렇게 좋은 게 있어가지고요. 네. 이게 호감미는 포만감이 이렇게 좀 좋아가지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알 수가 이만한 게 있겠고요. 없죠. 네. 자, 그런데 소비자분들도 이 국내 품종 고구마와 외국 품종 고구마 그 차이를 좀 느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지만요. 네. 최근 한 2, 3년 전부터 만족도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국내 품종 재배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개발에도 힘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고구마 말랭이, 그리고 젤리 제품, 그리고 고구마 가루, 그리고 이제 제과 제빵에 사용하는 고구마 이제 당적 고구마라고 네. 그런 고구마를 이용한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건 그런 노력들이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 가공식품들이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호감미, 신품종인 호감미를 가지고 가공을 했을 때 네. 외국 품종보다 한 20-30%는 더 생산 수율이 높아져서 네. 더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의 만족도도 올라가니까 또 매출에도 도움되고 다 네. 좋네요. 네. 그럼 앞으로 좀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예. 어떤 계획이 올해- 있으시나요? 네. 올해 처음으로 고구마 가공품으로 중국 시장에 이렇게 진출을 해봤어요. 한 2, 3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봤는데, 국내 네. 시장에서 다차 산업 선진 농가로 힘들어하는 농가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구마 발전을 위해서 중국 진출까지 정말 그러니까요. 꾸준한 노력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송충호 본부장과 이 고구마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를 해봤던 이 농산물 가공 산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고구마의 가공 산업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국내 고구마 가공 산업은요, 좀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예. 이는 중국과 일본의 그 가공 비율 한 50% 수준에 보다도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공 산업이 지금 낮은 단계입니다. 그 일본과 중국의 가공 산업 활성화가 가능한 이유는 높은 생산성인데요. 우리나라도 고구마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국내 고구마 가공 산업도
더욱 활기를 띠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고구마를 이용한 말랭이, 칩, 음료 등 식가공품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신품종 개발로 농가 생산성 향상과 예. 가공산업 등 신수요 창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품종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농업기술신효롱화재단에서 실시한 풍원미와 호감미 품종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 결과 품종 가치는 한 10억 5,700만 원, 생산 유발 효과는 113억 8,300만 원으로 평가됐는데요. 종자와 묘목 부가가치 증가액은 94억 700만 원, 고용 유발 효과는 717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살펴봤던 그 호감미 같은 경우는 호감미가 워낙 좋다 보니까 외국 품종 점유율까지 감소시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호감미 품종은 이제 품질과 재배 안정성에서 지금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호감미로 인해 유국 품종 점유율이 2015년도에 61%, 2016년에 53%, 지난해는 50% 이하까지 지금 점차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호감미 외에요, 국내 육성 이 품종 중에서 생산성이 좋은 게 또 있나요? 예, 저 풍원미, 다원미는 좀 맛이 좋고 병에도 강해가지고 텃밭에서 재배되는 데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육색이 주황색으로 베타카로틴이 좀 풍부하고 풍원미의 경우에는 덩이 뿌리가 좀 일찍 크게 자라 술을 심은 후 100일에서 110일 만에 수확이 가능하고 말랭이로 만들어 먹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영덕에서는 고구마 이기작 작형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기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좋을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구마 이기작 재배 작형이라는 거는 조기 재배를 통해 가지고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고구마를 아주 심기 하고 예. 7월 중에 1차 수확하고 곧바로 수확한 순을 활용해 가지고 이기작 재배를 하는 작황인데요. 농가에서는 재배법이 용이하고 수확량도 늘고 좀 일손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됩니다. 네,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남 당진에서 올해 처음으로 해나루 고구마 축제를 10월 13일에 연다고 합니다. 꼭 찾아주셔서 맛있는 고구마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요 농산물의 소매가 지금 바로 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배추입니다. 한 포기 5,875원의 소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한 포기 상 4,698원이고요. 주키니 호박입니다. 한 개 상품 1,92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붉은 고추 100g 상품 1,512원의 평균가입니다. 새송이버섯 100g 상품 556원입니다. 토마토 1kg 상품 소매가 8,436원입니다. 포도 MBA 1kg 상품 소매가 5,825원입니다. 당근 무세척 1kg 상품 소매가 5,519원입니다. 포도 캔베럴리 품종 1kg 상품 6,435원이고요. 토마토 1kg 상품 8,436원입니다. 방울토마토 1kg 상품 1,336원이고요. 대신고 3,67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홍로사과 26,306원이고요. 참외 10개 상품 17,095원입니다. 포도 거봉 15,342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축산물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8,228원에 판매됐습니다. 한우 불고기도 보죠. 오늘 4,326원에 판매됐네요. 돼지 삼겹살입니다. 100g 기준 똑같고요. 오늘 2,126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2,144원에 판매됐고요. 네, 명절 전보다는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이렇게 축산물 그리고 농축산물 모두 소매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벌써 7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 경상남도의 영농 민원 해결 시간이 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농업인이 직접 농업기술원을 방문해서 해결책을 찾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작물 진단 처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농업인들에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뭐 진단에서 처방까지 쉽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아무래도 농가 생산성 상상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농민들의 해결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농민의 든든한 동반자 생방송 가락동 365도 언제나 농민의 옆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농협 가락 공판장의 송충호 본부장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미나리와 감, 또 양배추의 시세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